안녕하세요. 법학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에서의 특히 집합건물, 아파트나 이런 거 상가, 허위 가장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나중에 민법 110조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허위 가장 광고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단순한 뭐 개발 계획 이런 거는 또 안 보고 대부분 판례가 이게 이행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편입을 할 수 있는지 계약에 그런 걸 보는데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 건물에서의 계약의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약술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집합 건물 분양 시 분양 광고는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가장된 경우 1번 허위 가장 광고의 판단 기준, 2번 계약 내용 편입 여부, 3번 고지의무 위반 여부, 4번 선시공 후분양 특징 등이 문제되는데 알아볼게요. 로마자 2번 허위 가장 광고의 판단 기준. 1번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서는 전체적 궁금증 인상 기준을 봐요. 대법원은 허위 가장 광고를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전체적 궁극적 인상에서 판단할 때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봐요. 그리고 중요사항 여부는 거래상 중요성이 인정된 사항이면 허위성 판단이 엄격해지고요. 3번 다수의 과정이 수반되더라도 상거래 관행과 신은 측에 비추어 시인되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또 로마자 3번 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1. 편입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외형 재질 관련성 이거하고 사회통념성 이행 청구 가능성을 봐야 대형 판례가 아파트 외형 마감재 재질 조경 부대시설 온천 커뮤니티 시설 등은 구체적 현실적 이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례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인정해요. 이행 청구 또는 계약 위반 책임 성립해요. 온천 광고 사건, 콘도 외양권 사건, 원모 마을 시공 사건 여러 군데에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 외형 내지 이런 거 속 있는 거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시행할 수 있잖아요. 이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속인 거는 계약 내용으로 봐갖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편입 부정되는 거는 장래 개발 계획, 도로 확장, 전철 개통, 관공서 이전 등 확정되지 않은 장래 행정 계획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망성만 문제돼요. 그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성, 불확실적 사안인 부분이 핵심이고요. 제가 또 따로 정리한 교재가 있어요. 책으로 준비했는데 나중에 책으로 출판할 거예요. 로마자 4번 고지의무 위반 부작위 기망 수분양자의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권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점포 내 기둥 구조적 하자 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의식당 고지의무 위반 부작위 기망 계약 취소 손해배상이 돼요. 로마자 5번 선시공 후분양의 특징 1번 준공 전후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 광고와 달리 완공되었더라도 이를 불량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요. 광고는 청약의 요인에 불과해요. 2번 일부는 준공 전 일부는 준공 후 분양한 경우 각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당시 광고를 실시할 수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로마자 6번 집합건물 상가의 특수문제 1번 점포 위치 변경 계약 해제 가능하고요. 분양계약서에 정한 점포 구조 위치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불일치로서 해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벤트성 광고는 계약 내용 아니에요. 연예인 팬사인회, 오픈 축제 등은 단순한 고객 유치 목적 광고로서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로마자 7번 법적 효과는요. 1. 계약법상 계약 내용 편입이 인정되면 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기망행위 인정되면 민법 제110조 취소 손해배상, 고지의무 위반 계약 취소 손해배상. 2. 불법행위 계약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가장광고 불법행위 성립하고요. 3. 면책조항의 한계 계약서에 광고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도 기망행위 고지의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8. 결호 집합건물 분양에서 허위 가장 광고 여부는 거래상 중요성, 광고의 구체성, 이행 가능성,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계약 위반, 기망, 불법행위 등 책임이 각기 달리 구성돼요. 길게 찍으면 강의 오래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안 보셔가지고 짧게만 핵심만 적었는데요. 분양계약이 이런 거에서 특히 집합건물,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쟁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했는 거하고 말 다른 게 많아요. 특히 그
분양하시는 밑에 실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이런 실장님들이나 요 팀원들, 팀장님들 얘기 우리가 들은 거하고 사실 나중에 다른 경우도 있고, 명함 보면 그 명함에 그 실제 이름이나 그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경우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특히 그 땅 같은 것도 작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뭐 아파트 올린다고 했는데, 또 개발 계획 막 이렇게 그 도시 계획 막 이렇게 설치하면서 옛날에 기획부동산 활기를 많이 쳤죠. 요즘도 그렇고 그게 막 해가지고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이게 분할하는 거 100평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금지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입법도 했는데, 지금 경매 관련해 갖고도 이렇게 그 기획부동산이 들어가지고 경매 관련해 갖고도 많이 하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고, 또 없는 돈 대출 받고 또 그 평생 그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건데 사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민사든 형사든 법률 분쟁이 있을 때 성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